누구나 자신의 영혼을 숨쉬게 하는 취미 하나쯤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취미로 돈도 벌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우연히 취미로 시작한 셀프 인테리어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었던 제 경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찰 공무원 퇴사 후 집을 통해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인생 2막 자아실현 중인 꽃맘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살, 4살 두 딸을 홀로 육아하며 풀타임 근무를 하다 어깨에 무리가 와서 육아휴직을 하였고 그 이후 셀프 인테리어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때는 2015년이었으니 어느덧 셀프 인테리어 경력 8년차가 되었네요. 3살, 5살 두 아이 장난감과 책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정리정돈을 위해 수납장을 검색하던 어느 날 목공 DIY로 직접 수납장을 만드는 블로그 포스팅을 보게 되었고 그 후 목공 DIY 세계에 푹 빠져들었어요. 당시 남편은 사직 후 공부 중이었고 저는 무급 휴직 상태라 수입이 제로여서 책과 블로그, 독학으로 목공을 배워 DIY 반제품들을 하나씩 만들어 갔어요. 그러면서 블로그도 시작하게 되었고 셀프 인테리어 실력과 인간적인 매력을 두루 갖춘 블로그 이웃들과 소통하면서 점차 저의 셀프 인테리어 역량도 키워갔어요. 총 3번의 집을 셀프 인테리어로 꾸미며 운 좋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 집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잠깐. 당시엔 제가 유튜브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주로 사진 자료인 점 양해 바래요. 첫 번째 집. 셀프 인테리어 입문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 집은 신축 2년 정도 된 33평 새 아파트라 크게 손볼 곳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식탁의자, 책장 등 반제품을 조립, 도색하는 것으로 목공 DIY를 시작했어요. 블로그 이웃들과 소통하면서 인심 넉넉한 이웃님께서 목공 반제품을 나눔해 주셔서 집안 곳곳을 꾸밀 수 있었고 목공 DIY, 셀프 페인팅 등 셀프 인테리어 관련 책도 선물 받아 다양한 원목 가구 제작 안목을 키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성 가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냉장고장 상부 데드 스페이스 같은 공간도 목재를 직접 주문해 수납 공간을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페인트 이벤트에 당첨되어 처음으로 벽 셀프 페인팅도 해보았는데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면서도 목공보다 훨씬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셀프 페인팅은 정말 강추해요. 두 번째 집. 셀프 인테리어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집은 아이 유치원 진학을 하면서 이사한 낡은 31평 아파트예요. 맘에 쏙 드는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는데 기존 살던 집까지 차량 운행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처럼 유치원 근처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았고 돈도 아끼고 셀프 인테리어도 본격적으로 해볼 겸 낡은 아파트를 골라 이사했어요. 이사 당시 18년 된 아파트였는데 싱크대를 제외하고 태초 그대로의 모습을 충실히도 간직한 집이었어요. 싱크대는 교체했다고는 하는데 이미 유행이 지난 벌건 와인색. 그래서 도배, 장판, 화장실 공사만 마치고 나머지는 셀프로 꾸며주었어요. 가장 먼저 오래된 집의 대명사인 옥색 몰딩과 걸레바지를 화이트로 모두 페인팅 해주었고 옥색 방문도 살면서 하나씩 화이트, 핑크로 샤방샤방하게 칠해주었어요. 방문 페인팅할 때 못난이 손잡이 교체해주는 건 필수예요. 이때 처음으로 방문 손잡이 교체를 해본 후 지금껏 제가 교체한 방문 손잡이만 해도 1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본격적인 저의 목공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신발장, 현관 가벽 등 덩치 큰 작업들을 척척 해갔어요. 이쯤 되니 저희 아버지는 저를 목수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그땐 셀프 인테리어 열정이 폭발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막상 목공 DIY 해보시면 작은 반제품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큰 가구 만드는 게 시원시원하니 진척도 빠르고 희열감도 커요. 목공하시는 분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참, 당시 만들었던 현관 가벽은 제 블로그 최초로 네이버 리빙 메인에 떠서 상상 초월의 방문자 수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다시 경찰 복직 후 잠시 셀프 인테리어 휴직기를 갔다가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해 못다한 셀프 인테리어를 이어갔어요. 와이드 6칸 서랍장, 창고문, 싱크대 상부장 등 덩치가 큰 가구들을 만들어 갔고 2019년엔 팬톤 페인트 작가로 뽑혀 시간이 지나면서 질리게 된 거실 벽면을 셀프로 분할 페인팅해 주었고 사용하기 불편했던 창고문도 프렌치 스타일 웨인스코팅 양문형으로 직접 만들어 분할 페인팅 해주었어요. 예쁘지 않나요? 현관문은 시트지 작업을 한 차례 해주었었는데 그 사이 취향이 변해 다시 웨인스코팅 스타일로 분할 페인팅 해주었어요. 이쯤 되면 제가 분할 페인팅 덕후인 걸 아시겠죠? 조명도 살면서 하나씩 LED 등으로 교체해줘서 매도할 당시엔 전체 LED 조명 상태였어요. 제가 다른 건 다 스스로 하는데 전기만큼은 남편의 힘을 빌린답니다. 시끄러운 드릴 소리는 안 무서운데 이상하게 소리도 없는 전기는 무서워요. 소리 없이 감전되잖아요. 우리 남편 결혼 전에 이런 거 안 했다는데 잘한다 하며 길들였더니 지금은 조명 교체 전문가 됐어요. 참, 이 집에서는 살면서 거실 베란다 확장이란 것도 했는데 그건 별도의 영상으로 소개해 볼게요. 세 번째 집은 셀프 인테리어 번영기라고 할 수 있는 낡은 48평 아파트예요. 이 집 역시 이사 당시 24년 된 낡은 아파트였고 한 번도 리모델링을 안 한 기본집 그대로인데다가 곳곳에 곰팡이가 어마어마했어요. 이 집은 크기도 큰데다가 이젠 몸도 시간도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셀프 페인팅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다만 한 업체에 공사를 직영으로 맡기지 않고 비용 절감을 위해 반셀프 인테리어 방식으로 철거, 화장실, 목공, 전기, 폴딩도어 등의 전문가를 숨고 어플이나 검색, 지인 소개 등을 통해 작업했어요. 반셀프 인테리어는 직영 공사에 비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그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 감독, 조율해야 하니 스트레스는 각오해야 해요. 화장실 공사나 조명 시공 등에 있어서도 제가 모든 액세서리나 조명들을 직접 구입한 후 시공 설치만 의뢰해서 비용을 아꼈어요. 제가 주력으로 진행했던 건 셀프 페인팅. 곰팡이 가득했던 베란다 벽면 전체의 곰팡이를 손수 제거하고 페인팅 해주었어요. 다시 봐도 안 본 눈 사고 싶어지는 저 곰팡이들. 그리고 촌스러운 옥색이지만 나름 짱짱하고 웨인스코팅 패턴이 마음에 들었던 각 방문과 화장실문 총 5개를 모두 셀프 페인팅 해주었어요. 아이들 방은 베이비 핑크, 부부 침실방은 화이트 앤 옐로우 분할 페인팅, 나머지 문들은 화이트. 방문 앞뒤도 다른 컬러로 칠해서 분위기 반전 효과를 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도배만으로는 뭔가 밋밋하고 허전했던 아이들 방 한 면을 귀염귀염 샤방샤방하게 페인팅 해주었어요. 아이들 어릴 때 이런 집 모양 패턴 강추해요. 감성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지 않나요? 저는 제가 칠해놓고 제가 뻑 가서 보고 또 보고 했답니다. 아이들도 자기 방 페인팅 할 때면 꼭 해보고 싶다고 롤러를 들곤 했어요. 그 다음 사라보다 필요에 맞게 진행하려고 보류해 두었던 서재 붙박이장과 주방 키 큰 장, 아일랜드장 제작 및 리폼을 셀프로 진행했어요. 당시 업체 견적을 받으니 역시나 비용이 후덜덜. 결국 또 전동 드릴을 집어들고 덩치 큰 작업을 한 번 더 시도했지요. 할 땐 힘든데 이게 또 중독이라 하고 나면 어찌나 뿌듯하던지 병이에요, 병. 이렇게 총 3번의 집을 셀프로 꾸몄고 그 집을 매도하며 수익을 거두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집과 두 번째 집을 통해 각각 5천만 원 정도, 세 번째 집을 통해서 1억 3천만 원의 차익을 남겨 총 2억 3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의미하는 차익은 매도 가격에서 매수 가격과 인테리어 비용을 뺀 비용을 말해요. 목공 작업 때 목재 및 부자재 구입 비용 등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포함시켰어요. 페인트 비용은 주로 나눔 제품이나 또는 페인트 작가 활동을 통해 지원을 받았기에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셈이에요. 제 셀프 노가다 비용만 들어갔지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궁금증 가지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거 셀프 인테리어 때문이 아니고 그냥 집값 자체가 올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면도 없지 않지만 집을 팔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았을 때 저희 집은 올 리모델링을 한 집으로 인정이 되어 선호도 면에서 우선시되었고 인테리어 상태를 제외한 동일 조건의 다른 매물에 비해 거래가 빨랐어요. 제가 중간에 복직도 했었고 다른 공부를 하던 기간도 있었으니 셀프 인테리어에 완전 몰입한 기간은 대략 5년 정도로 하루 평균 2시간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경찰로 마지막 근무할 때 제 연봉이 세전 4천이 조금 안 되었는데 셀프 인테리어로 하루 2시간 총 5년간 2억 3천 수익을 얻은 셈이니 연봉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육아를 우선시하고 남편의 꿈을 지원하느라 저의 직업적 성취와 다양한 이직 시도 등을 내려놓아야 했는데 그 시기에 몰입했던 셀프 인테리어로 뜻하지 않은 수익을 얻게 되어 그 시간들을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절약과 홀로 육아로 인한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한 셀프 인테리어는 제 삶의 보약 같은 평생 취미가 되었어요. 소개한 내용 대부분은 제 블로그 셀프 인테리어 카테고리에도 소개되어 있으니 영상 보신 후 세부 과정이 궁금하시면 블로그 참고해주세요.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도 블로그 링크 걸어 놓을게요. 셀프 인테리어 관련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주세요. 문의가 많은 내용은 영상으로 따로 제작도 해볼게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거나 집에 머무는 시간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집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자아실현할 수 있어요. 제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로 영상이 널리 공유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되고 궁금하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